아기가 감기에 걸리면 정말 온 집안이 비상이 걸리잖아요. 콧물 훌쩍이다가 열까지 오르면 밤새 안고 있어야 되고, 병원 가면 대기만 2시간.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초보아빠분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기 걸리면 그때그때 병원 가서 약 먹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신생아나 돌 전후 아가들은 면역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가벼운 감기 한 번이 기관지염으로, 심하면 폐렴까지 번질 수도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꽤 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안 걸리게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예방법이라고 검색하면 정보가 너무 많고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소아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 중에서 집안 환경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감기 예방의 80%는 집 안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내 환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 하나만 보시면 우리 아기 감기 걸릴 확률 확실히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핵심부터 들어갈게요. 감기 예방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손 씻기? 맞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소아과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돌전 아기는 스스로 손을 씻을 수도 없고 마스크를 쓸 수도 없으니까 결국 부모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의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실내 습도입니다. 돌전 아기에게 적정 실내 습도는 50에서 60%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기 코 안에는 점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거든요. 이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가 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잡아내는 역할을 해요. 일종의 필터 같은 거죠. 근데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이 점막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마른 점막은 갈라진 벽이랑 같아요. 바이러스가 그 틈으로 쉽게 침투하는 거예요. 특히 돌전 아기들은 코 점막이 어른보다 훨씬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습도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자, 그럼 습도를 올리려면 가습기를 써야겠죠? 근데 가습기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초음파식이랑 자연 귀화식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돌전 아기 방에는 자연 귀화식을 추천합니다. 초음파식은 물을 초음파로 쪼개서 안개처럼 뿌리는 방식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습도도 빨리 올라가서 많이들 쓰시는데 문제는 물속에 있는 세균이나 미네랄까지 같이 공기 중에 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한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배가 아직 다 발달하지 않은 아가들한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기화식은 필터에 물을 적셔서 자연적으로 증발시키는 방식이라 깨끗한 수증기만 나와요. 습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리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가습기를 쓰느냐보다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기억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가습기 쓰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살균제를 안 넣고 물만 자주 갈아주면 안전합니다. 관리 수칙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틀에 한 번은 가습기 물통을 완전히 비우고 세척해 주세요. 식초를 살짝 풀어서 헹궈주면 더 좋습니다. 둘째, 물은 반드시 생수나 정수된 물을 넣어주세요. 수돗물을 그냥 넣으면 미네랄 성분이 하얀 가루로 뿌려질 수 있어요. 셋째, 가습기를 안 쓰는 날에도 물을 빼두고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물이 고여 있으면 세균 번식의温상이 됩니다. 가습기를 관리 안 하고 쓰면 습도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세균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습도계도 꼭 하나 장만하세요. 요즘 10,000원도 안 하는 디지털 습도계가 많습니다. 아기 침대 옆에 놔두고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습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실내 온도입니다. 소아과 선생님들이 권장하는 적정 실내 온도는 신생아 때는 24에서 26도 정도로 좀 따뜻하게 맞추고 생후 3개월 이후부터는 22도에서 24도가 적정이에요. 방을 너무 덥게 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여기서 초보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아기가 추울까봐 하면서 방을 28도, 29도까지 확 올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 덥죠. 마음은 이미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아기 손을 만져보면 차갑고 발도 시려운 것 같고 그래서 보일러를 올리고 이불을 더 덮어주고 근데 이게 역효과를 내요. 방이 너무 더우면 아기가 땀을 흘리거든요.
아기 옷이 땀으로 축축해지고 그 상태로 잠들었다가 새벽에 기온이 떨어지면 축축한 옷 때문에 체온이 확 빠집니다. 이게 감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게가 아니라 적정하게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기가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적정한 상태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손발을 만져보는 건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아기 손발은 혈액순환 특성상 원래 좀 차가울 수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확한 방법은 등이나 목 뒤를 만져보는 겁니다. 살짝 따뜻하고 보송보송하면 딱 적정 온도입니다. 축축하고 땀이 느껴지면 너무 더운 거예요. 옷을 한 겹 벗기거나 이불을 걷어주세요. 등까지 서늘하게 느껴지면 좀 춥다는 신호니까 한 겹 더 입혀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만 기억하시면 온도계가 없어도 아기한테 맞는 온도를 체크할 수 있어요. 아기가 잠잘 때는 살짝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보통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기온이 가장 떨어지거든요. 이때 보일러가 꺼져 있으면 방 온도가 확 내려갈 수 있어요. 추천 방법은 보일러를 아주 낮은 온도로 켜두는 거예요. 22도 정도로 예약을 걸어 놓으면 새벽에도 일정한 온도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아기 잠옷은 수면 조끼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불은 아기가 발로 차서 벗어버리기 쉬운데 수면 조끼는 몸에 입히는 거라 벗겨질 걱정이 없거든요. 안에 면내이 하나 입히고 수면 조끼 입히면 밤새 일정한 보온이 됩니다. 세 번째는 환기입니다. 겨울에 창문 열면 아기가 감기 걸리지 않아요?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받아요. 댓글로도 많이 오고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잘 걸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밀폐된 공간에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계속 떠다닙니다. 가족 중에 누가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도 환기를 안 하면 그 바이러스가 방 안에 갇혀서 농도가 점점 올라가요. 특히 겨울에 창문을 꽁꽁 닫아놓고 생활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도 올라가고 미세먼지도 실내에 쌓이고 바이러스까지 떠다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아기를 지키려고 창문을 안 열면 오히려 아기한테 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권장 수칙은 하루에 최소 2번에서 3번, 한 번에 10분 정도입니다. 근데 아기가 있는 방을 활짝 여는 건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마통풍이에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기가 있는 방문은 닫아주시고 반대편에 있는 방이나 거실 창문을 열어요. 그러면 공기가 집 전체를 통해서 흐르면서 아기 방도 간접적으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갑니다. 아기가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공기 순환이 되는 거예요. 환기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가 바깥 기온이 가장 높고 대기 상태도 비교적 깨끗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날은 환기 대신 공기청정기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공기청정기는 아기 방에 하나 두시는 걸 추천해요. 환기를 못하는 날에 대안이 되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한 실내 환경 관리. 핵심 3가지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첫째, 습도 50에서 60% 유지. 둘째, 실내 온도 22에서 24도. 셋째, 하루 2, 3회 10분 환기.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아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절기, 계절별로 달라지는 감기 예방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봄, 가을 일교차 대응법, 여름 에어컨 관리, 겨울 외출 후 루틴까지 시기별로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육아 출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